검사나 판사가 선처를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성문 쓰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성문은 자신의 죄는 인정하는 사건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반성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수없이 많은 반성문을 보고 처분을 결정한 전직 검사의 입장에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솔하게 쓰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현재는 잘못을 깨닫고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정말 진솔하게 쓰셔야 합니다. 진솔하게 어떻게 쓰냐고요? 사건을 복기해보고 피해자 입장도 되어보시면서 정말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나 스스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다짐과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을 쓰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쓴 반성문은 검사나 판사가 보기에도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대필과 같은 유혹은 떨쳐버리시고 스스로 진심으로 고민을 해보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은 자필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진심을 전달하기에는 아직은 손글씨만한 것이 없거든요. 최대한 바른 정자로 너무 작거나 크지 않은 글씨로 또박또박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은 A4 용지 가장 상단 부분을 5cm 정도 띄우고 이 부분에 기록이 편철되거든요. 제목으로 반성문이라고 쓰시고 조금 아래쪽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인적사항 등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다 쓰신 후 날짜를 쓰시고 마지막에는 이름을 쓰시고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반성문 분량은 1, 2장, 많아도 3장 이내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반성문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길게 쓰실 필요는 없으나 인정하는 내용은 들어가야 합니다. 반성문을 보다 보면 반성한다고 말은 써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혐의 내용은 부인하는 반성문이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데 반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또한 반성보다는 자기 변명에 급급한 반성문들도 있습니다. 참작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사실 별도의 서면으로 내거나 조사 때 말씀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도 쓰셔야 한다면 변명보다는 반성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내용을 잘 구성하여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성문에는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검사나 판사가 선처를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성문에도 재범 방지 의지를 표현하고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기재하거나 자료로 뒷받침하면 좋겠죠.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들어가야 합니다. 반성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여 존경하는 검사님,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반성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오늘은 반성문 잘 쓰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